한진칼입니다. 네, 한진칼. 사실은 이제 전거래일에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또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한진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전거래일에 봤을 때는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오히려 좀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진칼 고 하시겠습니까? 스탑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는 다른 종목에서 미니스탑 하나 드렸는데요. 네. 저 오늘 한진칼 저 빅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탑이요? 네. 네, 미니스탑과 빅스탑. 네, 한진칼 빅스탑 나왔고요. 나래 루키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진칼 단기적으로 고를 외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빅스탑과 단기 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일단은 안 좋은 얘기부터 듣고 나서 왜 또 고를 외치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한진칼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또 호재로 이상하게 작용을 하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진그룹주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어제장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게 되면서 이제 지주사 한진칼에 대한 오너가 3세의 지분율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원태 사장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지배력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3남매 중 있죠. 조연아 씨 그리고 조현민 씨 지금 두 사람은 경영권에서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 중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게 조 회장의 지분을 이제 몰아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유언장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 회장의 지분의 행방은 어디로 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또 조연아 씨랑 조현민 씨에게도 상속 권리가 있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중으로 또 지분을 상속받게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 주요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서 이게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 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지분율 매입 경쟁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어느 정도 되냐, 또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주주가치가 훼손되게 되면은 기껏 올려놓은 저 주주들의 가치가 좀 많이 주가가 좀 하락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 등과 같은 우호 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주주 가치 유지를 위해서 뭐 조원태 회장에게 전액 지분을 상속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상속세 납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속세 납부 여력이 과연 있느냐 거의 1,700억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룹의 지배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부분도 또 있는데요. 지배력 유지의 여부를 위해서는 이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별도의 재원이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일단은 떠오르게 되겠죠.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상장주식 물납이 일단 불가능하고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대기업 오너들이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상속세를 뭐 향후 5년간 분납해서 낸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 한진칼 역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금이 없다 보니까 또 여기서 다 처분을 하고 난 뒤에 그 상속사가 가진 뭐 부동산 그 비상장 주식 또 처분하게 되겠고 이것도 부족하게 되면 뭐 주식담보대출 배당 뭐 이런 것들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식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그룹의 지배력이 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조양호 회장의 유가증권 가치가 한 3,454억 원 정도 되고요. 국내법상 이걸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를 50%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또 이것 역시 이 기준 역시 해당일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이고 향후에 한진칼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급격하게 좀 올라가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진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윗골이 크게 형성하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됐죠. 어제장 같은 경우는 크게 급등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렇게 조양호 회장의 별세라는 단기 이슈로 인해서 급격하게 오른 것일 뿐 이거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는 이슈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 김에 어서 차익 실현 매물로 빨리 차익 실현해 주시고요. 일단은 신규 매수도 너무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스탑을 주셨고요. 근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사실은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이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한진그룹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나래루키 의견을 듣기 전에 채팅방이 지금 좀 핫한 것 같아서 채팅방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단디살자수와 퇴근각 프로도님, 몬캐스트, 그리고 니니즈님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또 이제 수아님이 5G 정보 정책의 전파 기지국 등이 급등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몬캐스트님이 루키님 예뻐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루키님이 예쁘다고 하는 건지 루키님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봉에 집중할 필요가 있듯이 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루키분에게 이쁘게 하셨는지 이쁘다고 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니니즈님이 또 소리 질러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은데 같이 소리를 한번 또 질러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5G망 이후 또 뭐 추가로 어떤 주가가 갈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 첫 번째 고에서 다 끝나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갈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팅방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고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한진그룹주의 경우 최근 유주왕 루키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이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수 관계인들이 자신의 지분 혹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이 부분이 주주가치 훼손 쪽으로 넘어가 개인의 물량을 받아 지분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2, 3대 주주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고 우호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호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점들이 있고요.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등이 좀 이어질 수 있어서 고를 외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진칼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씩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6.75% 급등을 했다가 지금 장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보통 이런 이제 이런 지배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선주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우선주들은 완전 진짜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영권이나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는 우선주 위주로 좀 급등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선주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워낙 시총이 작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선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두 분 다 의견이 굉장히 좀 맞아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스크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시각이 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가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에서 방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된다거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됐을 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고 이 종목도 여전히 투자하실 때 3% 정도는 익절 라인 확실하게 잡아놓고 좀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